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유독 이번 연도는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것처럼 또 기온도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호흡기 질환 감염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있고 그 틈을 타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즘 폐렴, 겨울철 독감까지 겹친 멀티데믹이 요즘 유행하고 있답니다. 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력 관리일 것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이고 겨울철 질환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을지 요인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정동혁 교수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동혁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한번 출연하셨죠? 네, 1년 전에 면역력과 관련돼서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올겨울 이 독감 그리고 코로나19와 백일해 등이 동시에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우려를 낳았는데 실제로 좀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다 코로나 감염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개인 방역이나 면역 관리에 굉장히 중심이 두고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약해지고 위험성이 낮아지면서 전염되지 않았던 독감이라던가 마이코플라즈마라던가 백일해까지 급속하게 전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걸 갖다가 멀티데믹이란 말 쓰더라고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코로나와 같이 한 가지 균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특정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 우리가 팬데믹 또는 엔데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가지 균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균이 한 사람에게 또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을 멀티데믹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백일해가 1년 만에 10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내 백일해 환자 집계하는 최대 사상 규모라고 하는데 백일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그것을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백일해는 엄마에게 예방접종을 해서 그 항체를 아기가 갖게 되고 태어나면서 여러 차례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초등학교가 되어서도 추가 접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러한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들은 사실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아직 면역력을 충분히 획득하게 되지 않은 어린 영아라던가 아이들은 사실 폐렴으로 인한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멀티데믹이기 때문에 독감도 또 알아봐야 되고 흔한 우리 감기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감기는 콧물, 재채기, 인후통 증상이 일반적이고 일주일 정도면 낫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에 의한 감염으로 일반 감기보다 증상이 심하여서 고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고 호흡기 상피세포들이 망가지면서 깨진 방어벽 사이로 폐렴균을 포함한 다른 균의 동반 감염이 되어서 폐렴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겨울철 특히 중요한 게 또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력이 관리가 왜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란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인체 방어 시스템입니다. 주로 우리가 백혈구라고 알고 있는 T세포와 B세포, 내추럴 킬러셀의 NK세포와 대식세포 등이 이 면역체계에 관여합니다. 이러한 면역세포는 낮은 온도에서는 그 기능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겨울철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면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바이러스성 질환은 전염성이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려 폐렴 등 다양한 질병으로 발전시킬 위험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면역력 어떤 사람은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이 면역력은 타고난 것인가요? 면역력은 타고나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선천성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면역력은 타고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키워지는 부분이 더 많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천 면역은 특정한 병원체를 가리지 않고 반응하는 1차 방어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슨 못에 찔렸을 때 곧바로 상처 부위에 몰려가서 감염을 막아주는 시스템이 바로 선천 면역입니다. 후천 면역은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후에 또는
백신 접종 등으로 획득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항원이 몸에 들어왔을 때 특정한 항체를 생성함으로써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 면역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좀 나오는 게 있다면서요?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평소와 다르지 않은 활동량에도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면 손상이 쉬운 부위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프고 입안이 자주 헐고 혓바늘이 돋고 또는 여성분들은 방광염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에도 작은 여드름이라던가 모낭염과 같은 화농성 병변들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세포성 면역이 떨어지게 돼서 대상포진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다시 재활성화되는 위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저 아이들이 좀 많이 부모님들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겨울철 되면서. 그래서 어린이 또 면역력을 위한 좀 좋은 습관이라든지 또 식단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면역력 관리 방법은 잠을 충분히 자고 물을 자주 마셔서 몸의 순환 기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은 직접적인 면역력을 높이지는 않지만 감염의 노출을 최소화하여서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균형적인 영양을 섭취하면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홍삼 등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막연히 먹을 수는 없는 건데 우리 식약처에서 면역력 증진에 대해서 인정받은 것들이 있나요? 식약처에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홍삼과 인삼뿐입니다. 참고로 홍삼은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증진을 비롯하여 혈행 개선, 피로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갱년기 여성 건강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교수님은 또 홍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삼 그리고 면역력의 두 가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홍삼은 선천성 면역 체계와 후천성 면역 체계 양쪽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삼은 선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세포 안으로 활성 신호를 보내는데 이를 통해 활성화된 대식세포가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고 면역조절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함으로써 외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또한 선천성 면역체계와 후천성 면역체계를 잇는 투지상 세포를 활성화시키며 강력한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후천성 면역 기능은 풍선에 존재하는 T세포에 의해 매개되는데 항체 생성을 증가시켜 세포 매개 면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유해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효율적으로 막도록 도와줍니다. 또 암과 관련된 사이토카인 분비를 조절해 항암 효과를 높여줍니다. 면역 과잉 반응은 물론 면역력 감소에 관여하는 다양한 면역세포를 조절해 항상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단연간 연구 결과에서 홍삼이 이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어떤 특정 바이러스가 효과가 있다고 나온 게 있나요? 다양한 감염병에 대하여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홍삼이 독성 바이러스로 가는 시기를 늦춰주며 바이러스 억제를 통해 면역 세포수 감소 속도를 지연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립대학의 강상무 교수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우스에 홍삼을 투여한 후에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감염시켰을 경우 폐 내의 바이러스 증식과 염증 반응 인자 생성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홍삼을 매일 투여한 마우스 그룹은 백신만 접종한 그룹보다 바이러스 방어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홍삼의 복용이 코로나 백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항체의 형성 및 유지의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500명의 피험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홍삼의 복용이 표면 항체와 중화 항체 모두에서 항체 유지에 유익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홍삼이
백신 보조제로서의 활용 가치가 크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 설소영 교수 연구팀은 홍삼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급성 호흡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후 증상의 강도를 완화시키며 바이러스의 양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홍삼이 T세포 등 면역세포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 홍삼이 여성 또 호르몬에 또 영향을 미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꺼려한 분도 계세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홍삼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최근 세종대 이영주 교수 연구팀은 홍삼을 섭취하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궁 내막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도 홍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으신데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삼 섭취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얻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외에도 최근 홍삼이 스트레스에 의한 인체 반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했습니다. 약 90명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홍삼을 섭취하면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코티졸이 증가하고 웰빙과 행복의 감정을 촉진하는 물질인 세로토닌은 대조군보다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 면역력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면역력 증진에는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이 또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특히 홍삼 복용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겨울철 아프지 않게 온 가족 면역력 관리 잘 하시면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